불류기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불류기가 1번을 지지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불류기가 성향이 있나봐, 정치 성향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참 뒤에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조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능성,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불류기가. 내가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류기 뒤에 누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지금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5월 14일 05시니까 새벽 5시에 그 기사를 냈는데요. 부여 개표소에서 분류기가 이상했다. 선관위 기계 이상 없다. 이렇게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무슨 말이냐면 분류기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표를 감별하는 거죠.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 그렇게 해서 1번에 몇 표, 2번 몇 표 이렇게 되는 건데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봤다고 1번 후보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재검표를 하면은 역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2번 후보 표는 유독 많이 재확인용 그러니까 미분류표로 분류돼 가지고 주로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여군 개표 참관인들은 분류기가 이상했다.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용지가 섞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1번과 2번 용지가 섞일 일은 절대 없다. 만약에 이제 재확인용으로 표가 나올 수는 있어도 2번 표가 1번으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서는 해명이라 할까요? 해명을 했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에서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이 됐는데 뭐가 문제냐? 당선이 돼도 분류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전투표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외부에 의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조작될 수 있지 않느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무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의혹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분류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데 4월 15일 4.15 총선 당일에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일했던 개표 참관인들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13일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개표 참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여군 부여읍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작업에 미래통합당 정진석 기호 2번이죠. 후보 측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부여군 16개 읍면 지역 투표용지를 찍게 했는데 그는 개표소 2개 한부 전체 3곳인데 그 자리에서 개표 상황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 그 지역구의 개표를 유스 호스텔에서 했네요. 유스 호스텔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스 호스텔 내에서 넓겠죠. 체육관처럼. 그런데 그 안에서 개표소 제2개 한부 전체가 3곳인데 3곳을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개 한부를 살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개표는 오후 6시 이후 옥산면 광내 사전선거 투표지 415장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잘 이거 생각해 두세요. 개표는 그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 관내 사전투표지 415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동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는 3, 4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빨리 끝났죠. 400장인데 400장을 3, 4분 만에 했으니까 1분에 100장 정도를 했네요. A씨에 따르면 후보별 득표수는 제2기한부에 있던 개표 사무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했는데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표 득표수를 이렇게 하니까 제2기한부에 있던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을 가지고 그 화면에 숫자를 띄워주는 거죠. 이를 본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번 후보가
화면에 뜨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표수가 이상했다고 하는 거죠. 1번 후보가 2번 후보보다 지나치게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뜬 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번 182여 표 정도를 얻어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를 100표 가까이 앞섰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충청도 지역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이어서 그는 노트북 컴퓨터를 다루는 개표 사무원을 포함한 선관위 측에 직계한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A씨는 개표용지를 보니까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선관위에서는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 지금 참관인이 주장하는 것은 참관인은 정인이잖아요. 정인인데 참관인이 본 것은 개표용지를 보니까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기가 잘못 분류했다는 거죠. 지금 참관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A씨는 개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고 부여군 선관위는 A씨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A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국 투표용지 415장을 다시 모아가지고 분류기로 재검표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 자료를 지운다든지 이런 것에 의심을 받는 거죠. 뭐 컴퓨터 서버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의심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사전투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159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170표였다는 거죠. 또 뭐 3번, 4번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415표 중에 아까에는 180에 80 정도였는데 만약에 100표 차이가 났으니까 가까이. 재검표에 보니까 정진석 후보가 이겼다는 거예요. 11표 차이로. 그러면은 아까게 이긴 사람이 역전이 됐으니까 지고 진 사람이 이겼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100표 가까이 앞섰는데 1번이 2번이 11표 차로 이겼으니까 이게 111표 최소 아니면 대략 110표 정도가 엎어졌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이런 일이 분류기가 아무리 그 눈이 멀어도 말이죠. 장님 분류기라도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재검표를 한 것은 맞는데 인정했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A씨의 주장처럼 1, 2위의 표차가 많이 나서 재검표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선거 사무원이 재확인용 투표 용지함에 이게 59표였다고 하네요. 야, 그래도 재확인용 투표용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또 뒤에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하긴 합니다. 재확인용 투표용지함의 59표와 바로 옆에 있던 무소속 정연상 후보가 3표를 얻었는데 이 당시에 이 투표지를 섞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재확인용 투표용지함에 그래서 투표용지 전체를 모아서 재검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관위는 또 재검표를 하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옥산명 개표 데이터만 지은 것일 뿐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컴퓨터를 담당했던 개표 사무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씨가 화를 냈고 재검표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A씨가 왜 화를 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A씨가 화를 내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A씨가 화를 낸 거하고 재검표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A씨가 왜 화를 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개표 사무원은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개표 사무원 C씨, 이 개표 사무원 말고 또 다른 개표 사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기계 분류기죠. 분류기가 이상해서 재검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개표 사무원은. 그러니까 선관위 주장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개표 사무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객관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표
개표 사무원도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참관인은 아니잖아요. 개표 사무원이라는 것은 랜덤이죠. 랜덤.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조금 객관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C씨는 기계가 이상해서 재검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기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분류기에 절대로 2번이 1번으로 가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확인용으로 투표지를 분류할 수는 있어도 2번이 1번이라든지 1번이 2번이 되도록 분류기가 분류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이렇게 분류기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수개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날 미래통합당 측 또 다른 참관인 D씨도 A씨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는 관내 사전선거와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를 엄면 단위로 개표했는데 1번 후보의 투표함에 2번 표가 쌓이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거죠. 이거는 선관위 주장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목격했다고 지금 D씨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2번 후보는 유독 재확인용 미분류죠. 미분류. 그러니까 세모죠. 세모. 1번 2번 아니고 세모. 그러니까 2번 후보는 유독 재확인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D씨는 그때마다 항의해서 분류기를 재가동해 2번 후보의 표를 읍면 단위별로 많게는 30에서 60장씩 되찾아왔다면서 이런 현상은 사전투표지를 개표할 때 자주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개표기가 워낙 빨리 작동을 해서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알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에 100장 정도를 센다고 하니까 1분에 100장이면 빨리 보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에 부여군 선관위는 분류기를 다시 돌려 재검표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유권자의 교부된 용지와 실제 투표한 용지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재확인 투표지가 많이 쌓일 경우 분류기를 다시 돌리기도 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교부된 용지하고 실제 투표한 용지 숫자가 맞지 않을 때 1번 그리고 재확인 투표지가 많이 쌓일 경우 분류기를 다시 돌리기도 한다는 거. 재확인. 분류기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다 할 때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분류가 되나 봅니다. 이 관계자는 부여 읍면 단위 선거구는 유권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류기를 재가동해서 점검하는 게 빠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요.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투표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 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관위는 분류기를 연습 사용할 때는 투표용지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기표가 돼 있기 때문에 재확인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1%도 안 되지만은 실제 투표 용지는 기표 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 높아지기도 하며 기계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재확인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확률이 높다 낮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1번 후보 투표함에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핵심인 거죠. 개표를 종합한 결과 정진석 후보가 박수현 후보를 2624표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A씨부터 D씨까지 등장을 하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여군 개표 참관인들이 분류기가 이상했다. 1번 투표 용지 묶음에 2번 용지가 섞이기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선관위에서는 1번과 2번 용지가 섞일 일은 절대 불가하다. 재확인용 표가 많을 경우 재검표를 많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A씨가 주장하는 그대로라면 180여 표였는데 1번이 그리고 정진석 후보 2번이 100표 가까이 100표도 안 됐죠. 그러니까 100표 가까이
1번이 앞설 때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뭐 잘못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잘못 본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 재확인용 투표 용지함에서 재확인용이 59표였다는 거 아닙니까? 59표를 다시 넣는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재확인용 표가 다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분류기가 분명하게 이 A씨의 주장대로 하면은 분류기가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1번 2번의 표를 1번이 가져가야만이 나올 수 있는 숫자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159표, 170표니까. 이 분류기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기가 많이 실수도 아니죠, 이거는. 저 분류기가 역적이네, 그러면. 분류기가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분류기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분류기가 1번을 지지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기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진 누군가가 이 분류기를 조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까지 이렇게 되면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전제는 이제 이 A씨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렇다는 거죠. A씨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오차 표수가 너무 크잖아요. 오차의 표수가 재검표 결과 했는데 전체 표가 415장밖에 안 되는데 A씨의 주장대로 하면은 지금 한 110표 정도 분류기가 실수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라 하더라도 너무 크잖아요, 표차가. 과연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이제 의심을 가지는 것이 컴퓨터 서버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왜 투표한 후에 투표함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관리를 잘못했느냐, 허술하게 관리했느냐는 거죠. 그것을 뭐 바꿔치기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다가, 분류기 숫자에다가 투표지 숫자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진석 후보가 이겼다 하더라도 이건 한번 재검표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지역구도 이겼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구도 좀 재검표를 뭐 검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이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주장을 더 붙이는 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개표 사무원 C씨의 이야기인데, 기계가 이상해서 재검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계가 이게 인격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분류기가 성향이 있나봐, 정신 성향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참 뒤에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조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능성. 이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주장들이 다 맞다고 하면 이거는 분류기가 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분류기가. 네,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류기 뒤에 누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이 기사가 오늘 이게 좀 쇼킹한 기사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유튜브에서 다 다루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도 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단독이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자, 저도 이게 사전투표의 문제는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전투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도 않으려고 해도 관심이 가지칠 수가 밖에 없어요. 이 사전투표를 또 막 의혹 제기하는 것까지 막 비난하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그 애들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누굽니까? 조갑재 선생, 정규재 선생, 또 김진까지 나서가지고 막 그리 하니까, 김진 논술위원까지 그렇게 하니까 참 이게 그렇긴 하지만 의혹 제기하는 거를 막 이준석이 이런 애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사가 이 내용이 좀 쇼킹해서 여러분이 뭐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에서 김방현 기자라는 기자가 썼네요. 이 부여에 있나 봅니다. 부여언 해가지고 김방현 기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마 이 지역에서 다 인터뷰를 기자들이 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사전투표
그러니까 설령 조작이 아니더라도 이 기사만 봐도 혹시 또 사전투표 의혹이 사실인가 해서 그냥 왠지 기대가 되는 뉴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서 아까 똑같은 말이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분류기를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뭐 동네에서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전과자부터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 의심이 있을 때만에 그런 거잖아요. 이 정부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너무 조작의 달인이라고 할까요? 여론 공작하는 거 보세요. 드루킹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의심해보고 의심하는 것까지 뭐 문제 삼고 이러면 안 돼요. 마치 선거가 완전한 것처럼 사기 수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 알면은 그 사기를 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좌파도 마찬가지고. 사고 치놓고 뭐 책임 혹시 질 일이 생길까 싶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누군가 주도했다고 하면은 주도한 사람이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잡히면 안 되니까. 선거에도 신종 사기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를 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잘 모르니까 이 선거지금 사전 투표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너무 쉽게 제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기하기 어려운 그거는 마찬가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죠. 컴퓨터에 대해서 깊이 뭐 서버가 어떻고 뭐 이러면 저희도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죠. 전문가들끼리 막 이야기해서 하면 막 비전문가는 뭔 소린지 하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의혹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속단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죠. 의심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오파에서 좀 배웠다는 분들이 똑똑하다는 분들이 다 이 의혹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뭐 자기네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모든 문제를 다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지 몰라도 의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길다.